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참석하실 분들이 아직 좀 많이 계시지만 일단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지체 없이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 좀 나누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요즘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좀 미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실정이라서 그 미국 유학 가는 게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괜찮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먼저 미국 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미국 유학 보내는 게 굉장히 불안해서 요즘에 누가 미국 유학을 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먼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요. 작년에 역대 최고치 미국에 유학 간 학생들이 오히려 전년 대비 5%가 늘었고 한국 학생은 미국 유학생들 중에 3위. 4만 2천 명 이상이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 OPT라는 현재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체류한 그런 학생들도 21%가 급증했습니다. 자, 그럼 왜 학생들이 미국으로 지금 이렇게 뭐 정치도 흉흉하고 그런데 왜 가느냐? 그 이유는 전 세계의 인재들이 뭐니 뭐니 해도 아무리 정치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교육 자체는 미국이 가장 우수하고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급여 자체가 다른 나라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이 초봉으로 받는 그런 금액이 아무리 많아봐야 뭐 1억 내외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는 한 4억이나 5억에서 시작하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그 AI 때문에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국 빅테크 기업에서는 굉장히 높은 연봉으로 학생들을 모셔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통계를 잠깐 보시면은 챗GPT가 나온 그 오픈 AI 그 직원들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그 출신 대학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미국 대학들이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탠포드나 뭐 MIT나 그런 좋은 엄청난 학교들도 있지만 또 아주 높지 않은 학교들도 여기에 좀 섞여 있어요. 그 요브 워싱턴이라든지 뭐 일리노이라든지 그런 학교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미국 대학들이 어쨌든 간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큰 빅테크들을 움직이는 그런 인재들을 미국에서 다 길러내고 있다라는 뭐 그런 통계를 보면은 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자랑스러운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캐나다에 있는데 캐나다 대학도 여기 중간에 껴있죠. 워털루 대학이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털루 대학 같은 경우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가 U of T, 토론토 대학 그리고 워털루 대학을 많이 가는데요. 워털루 대학 학생들은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졸업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미국으로 취업을 가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워털루 대학의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국이 아닌 캐나다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워털루 대학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국 대학, 칭화대학하고 북경대학이 들어있어요. 한국 서울대나 이런 데는 사실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이런 현실이다 보니 미국 유학이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이고 그런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편견이 있죠. 미국 유학을 가는 건 너무 비싸다. 부자들만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정보 부족의 결과예요. 뭐, 유학 보내면은 1년에 뭐 1억씩 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정보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만약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고 그런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도 미국 유학을 꿈꾼다 하면은 충분히 다른 그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옵션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좀 내용은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설명을 해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조금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중고등학교 유학을 보내고 싶은데 중고등학교 유학 학비가 특히나 비싸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미국 공립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유학을 가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가면 학비가 무료고 홈스테이 숙식비가 전액 무료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학생들을 받아들여서 문화교류 차원에서 자기네 가족처럼 이렇게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홈스테이들을 모집해서 그런 홈스테이들은 금전적 지원을 받지 않고 외국에서 온 학생들과 문화교류를 하는 그런 그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게 여기고 즐기고 하고요. 그리고 학비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 제공을 해서 미국 현지 시민권자 학생들과 똑같이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니게 되는데요. 단지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에서 요걸 이제 관장하는 재단들이 있어요. 교환학생 재단은 그 재단의 참가 비용 그리고 항공권, 개인 용돈 요 정도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할 때 비자 원서비 요 정도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미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재단 참가비는 왜 발생하는 것이며 얼마인가 그거는 뒤에 가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학은 비싸다라는 편견을 깨기 위한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건 대학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대학이 굉장히 많아서 전국적으로 2천 개 이상의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학들 비싼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비싼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보조를 받기 때문에 학비가 그래도 저렴하고 그리고 학교의 질은 어느 정도 이상은 다 보장이 되는 그런 학교들이 이제 주립대 학교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주립대라든가 아니면 뭐 펄듀라든가 뭐 샌디에고 주립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다 보면은 뭐 2만 불 그 이하 그리고 여기 보면은 1만 불 이하인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꿀팁이 있는데
있는데요. 그 NC 프로미스라는 정책이 있어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인데요.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4개의 주립대가 정부에서 좀 학업 기회를 그 대학 학업 기회를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 학비가 500불이에요. 그리고 비거주민, 국제학생도 포함됩니다. 비거주민의 경우에는 한 학기 학비가 2,500불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미국 유학을 꼭 가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옵션, 이 학교들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옵션을 선택을 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알아놔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간단히 몇 개만 지금 샘플로 보여드렸지만 이 비슷한 학비의 학교들이 굉장히 이외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첫 단추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가고 싶다. 그럴 경우 미국 국립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는 게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1961년에 제정된 상호 교육 및 문화교육법이라는 그 미국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학생들과 기술과 학업 이런 것들을 교류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근데 그 제도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많은 해외에 있는 학생들이 미국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를 받는 게 아니라 J1이라는 문화 교류 비자를 받아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재단 관리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 이 국립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미국 국무부에서 이 프로그램을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CSIT라는 기관에서 그 교환학생 재단들을 관리, 감독하고 평가합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산하 재단으로서 많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재단들이 있는데요. 그 재단들 중에서 하나인 유나이티드 스터디즈라는 재단이 저희 세계 유학연 교육이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와 신뢰가 굉장히 깊은 그런 재단이고, 그래서 이 재단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아시아 학생들은 저희가 전부 다 상담을 받고 서류를 준비를 도와주고 이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단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이 재단은 첫 번째 미국 공립고등학교에 입학 허가서 발급받고 학사 입학 관리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지역 관리자라고 해서 로컬 코디네이터라는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미국 현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현지 관리를 해주고 뭐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매월 리포트도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보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중간에서 호스트와 학생들의 관계 이런 것들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홈스테이를 구하고 그리고 홈스테이의 그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재산이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는지 가난하거나 그러면은 이거를 하고 싶어도 홈스테이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집의 상태라든가 학생이 사용할 방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받아서 검열을 통해서 선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관리, 선발 작업들을 이 재단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단은 그 재단 관리 비용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내는 비용은 바로 그 비용만 내게 돼요. 자, 그러면은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학비는 없습니다. 그리고 숙식비도 역시 이 자원봉사 가정이 국제학생들을 무료로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없습니다.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재단 참가 비용이 12,900불, 그다음에 원서비, 재단에 내는 그 접수 원서비가 500불, 그리고 보험료, 미국은 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 아시죠? 그래서 보험이 꼭 필요한데 그게 600불, 이게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환율이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거보다 훨씬 저렴한데 환율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비싸졌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학비와 생활비와 모든 걸 합해서 그 2천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미국 조기 유학을 할 수 있다. 다른 그 어떤 옵션도 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는 일생에 딱 한 번밖에 못 해요. 1년 하고 나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하고 나면 더 이상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회가 있을 때 자격 조건이 된다 하면은 반드시 참여해보고 도전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고등학교 때 딱 1년만 미국에 이런 교환학생을 갔다 왔더라면 영어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잡았으면 많은 학생들이 잡아서 미국에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비용을 한번 보면은 만약에 뭐 고1 학년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가면은 2천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1년 동안 미국 유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그냥 미국 뭐 구경만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그런 그 환경은 범죄율이 굉장히 낮은 중소도시로 대부분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거의 없고 그래서 24시간 계속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약간 반강제적으로라도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영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옵니다. 단 1년만 갔다 오는 건데도 정말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너무 다르고 정말 한 반년만 지나도 애들이 뭐 원어민처럼 발음도 막 너무 달라지고 그리고 미국 영어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더 발음도 많이 굴리고 그래서 캐나다 영어보다도 오히려 좀 더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학생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어에 굉장히 익숙해져가지고 돌아오는 걸 보면은 되게 신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 그리고 안전,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호스트 가정에서 지내면서 지역 관리자까지 같이 학생을 보호하고 케어를 해주는 그런 이중 케어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립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면 어떤 생활을 하느냐? 뭐 AP 있는 학교들은 AP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 활동으로도 학생이 많이 뭐 축구라든지 농구라든지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 행사 이런 홈커밍, 뭐 프롬파티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미국 고등학생 생활 있죠? 이런 것들도 참여를 하는데 작년에 갔던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은 가자마자 이 한국 애들도 없고 그 외국 학생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학교로 배정이 돼서 갔는데 학교에서 너무 인기가 많고 그래서 가자마자 이 홈커밍 퀸으로 뽑혔어요. 그래서 학교 그 대표로 그 퀸으로 나가서 이거 뭐 있죠? 그 뭐 왕관수고 뭐 이런 거 다 그 학생이 하고 지역 신문에까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진짜 미국 문화를 경험을 하면서 너무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홈스테이 부모님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어서 항상 재밌는 좋은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 진짜 와 그냥 일반 유학을 가는 거랑 되게 다르게 정말 찐 미국 경험을 하고 있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호스트 패밀리는 그럼 어떤 사람인가? 왜 무료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숙식을 제공하는가? 이거를 잠깐 살펴보면요. 이 호스트 패밀리들은 그 하숙집 주인, 뭐 돈 받고 이렇게 하는 하숙집 주인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학생들 역시도 손님처럼 뭐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집안일이라든가 집안 행사 같은 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 패밀리들이 대부분은 이 학생들을 데리고 명절이 되면은 친척집이라든가 다른 주에 있는 자기 가족들의 같이 행사에 참여를 시켜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든가 땡스기빙이라든가 이런 큰 미국 명절들을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즐기는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호스트 부모님들이 그 비행기 값까지 다 내주고 다른 주에 캘리포니아나 다른 주에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보내주겠다고 한 그런 호스트 부모님들도 있어요. 정이 많이 들면은 진짜 뭐든지 막 다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너 입양해서 오면 안 되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 무료로 보내주고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하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가서 고생하고 호스트 패밀리랑 안 맞는 그런 학생들도 사실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기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학생들은 굉장히 좀 의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체험을 하려는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참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서 호스트 패밀리들이랑 잘 지내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만약에 한국에 있는 학생이 참가했다. 그리고 돌아온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에 남는 방법, 그 F1 학생 비자로 체류 신분을 바꾸고 미국에 남아서 계속 유학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국가로 유학을 가는 방법, 캐나다나 호주나 뭐 중국, 홍콩 이런 다른 그 국가의 해외 고등학교나 해외 국제학교로 유학을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한국으로 귀국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미국에서 재학한 그 학년은 인정이 되는데 그 내신 점수는 미국에서 받은 내신 점수가 한국 내신으로 반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다음에 요 밑에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만약에 수시 전형을 노린다. 그럴 경우에는 학년을 유급해서 다시 한번 그 빠진 그 부분을 한국에서 다시 들으면서 내신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능을 보고 정시 전형을 노린다 할 경우에는 유급할 필요가 없이 미국에서 만약에 고1을 다녔다. 그러면은 고1 과정은 한 걸로 치고 한국에서 고2부터 수업을 듣고 수능 준비를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로 진학을 하는 방법.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교환학생을 경험하고 오면은 뭐가 도움이 되느냐,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먼저 첫 번째는 학생부, 그 세특이라고 하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여기에 조금 차별화된 이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독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한국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학생부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준비하고 그럴 때 영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미국 교환학생을 경험하고 온 경우에는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쓰지 않아도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 때 수학에 올인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학교 진학할 때 그 면접을 보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대체 불가한 그런 면접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말한 동안은 타국에 가서 낯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할 얘기들이 있고 대학이 찾는 인재상과 맞는 부합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대학 진학 후에 진짜 경쟁력이 생긴다는 점인데요. 그 대학교 입학하고 끝이 아니고 스카이 대학이나 주요 대학들의 전공 수업은 대부분 영어 원서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돌아오면 굉장히 큰 강점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도 이 두루두루 굉장히 본인의 강한 그 무기가 된다라는 그런 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으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해외 대학으로 진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좀 좋은 저렴한 방법으로 명문대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옵션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로 진학을 한다 했을 경우 혹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저렴한 주립대 그런 데로 진학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거기서 한 1년, 2년을 학교를 다니고 그 점수를 가지고 굉장히 높은 그 랭킹에 있는 학교들을 편입해서 진학을 할 수 있는 길이 훨씬 좀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명문대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그러면은 비용도 굉장히 절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좀 순위가 높은 학교들을 진학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 자격을 보면은요. 먼저 나이는 15세에서 18세, 그리고 그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이 C 이상, 즉 한 70점 이상이 되는 학생이면 참가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LTS라는 영어 점수가 영어 시험이 있는데요. 이 시험의 점수가 800점 만점에 710점 이상이 되면 참가 자격이 되는데요. 이 시험은 듣기와 독해 이렇게 두 개의 그 영역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오늘 참가한 그런 학부모님들에게는 이 응시권을 무료로 증정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보다 공부, 성적 이런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인성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신체와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야 되고 개방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요. 인터뷰를 진행하는 중에 학생이 저 뭐 그렇게 썩 가고 싶은 건 아니고 혹은 가서 호스트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협조해서 뭐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고 이런 식의 태도를 만약에 보인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이 프로그램에 통과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진행 절차는요, 먼저 상담하고, 그 다음에 LTS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 평가를 받은 후, 지원 자격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뭐 추천서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 서류들을 다 작성해서 심사 받고 인터뷰 받고, 그래서 통과가 되면 호스트 가정 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J1 비자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출국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출국하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자,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한 꿀팁은 먼저 뭐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다 끝내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학교 액티비티, 그다음에 홈스테이 가족 행사 이런 것들은 빼지 말고 꼭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적 유지 중요하고 그다음에 교환학생 수칙, 뭐 음주 흡연 이런 거 절대 안 되고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중도 탈락해서 본국으로 돌려보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프로그램이라서 학생 관리 스스로의 관리가 굉장히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많이 나오는 질문 두 개만 여기 넣어봤는데요. 하나는 영어를 못해도 되나요? 영어를 아주 잘할 필요는 없지만 그 LTS 점수, 시험을 통과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점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가하려는 그 참가자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자, 그리고 원하는 지역으로 갈 수 있나요? 이 프로그램은 배정제입니다. 아까 말씀 또 드렸던 것처럼 중소도시로 대부분 배정이 되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골라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제가 이렇게 빠르게 드렸는데요. 어, 너무 급하게 또 말씀드려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가시거나 좀 그런 부분도 있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그 자녀분들의 사례에 맞게 좀 상담을 받아보고 질문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답변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네, 질문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진짜 성적이 너무 안 좋은데, 네. 그게 진짜 가능한지랑 또 하나는, 저희는 기독교인데, 가정이 배정이 될 때 그런 게 혹시 되는지, 네. 그 먼저 성적은 너무 안 좋으면은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평균이 70점 이상 정도 돼야 참가 자격이 되거든요. 근데 주요 과목 성적은 좀 좋은데 뭐 체육이라든가 기타 과목 성적이 안 좋아서 평균이 낮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적표를 영문 성적표를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재단에 보내서 이 성적을 가진 학생이 참가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한테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고 성적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부분의 미국 가정들이 다 기독교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보냈던 학생들 경험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8, 90% 정도가 기독교 가정인 것 같아요. 근데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권유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서 종교가 없는 학생도 한번 경험 삼아서 교회를 다녀본 학생도 있고 아니면 좀 독실한 또 기독교 신자여서 오히려 그게 더 잘 맞아서 같이 교회를 다닌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종교가 없어서 종교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그 외의 종교는 본 적이 없어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 있는 가정 중에서는 뭐 무슬림이라든가 이제 이런 종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기독교 가정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채팅창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참가 학생들의 주 나이대와 남녀 학생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랬는데요. 네, 그 만 나이로 15세, 18세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 사이 학생들이 주로 이제 참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율로 따지면 남 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더 좀 겁이 없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외국 유학, 특히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경우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본인들이 막 찾아보고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게 되게 많다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권유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제 여학생들이 더 좀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고 남학생보다는 많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그 나이의 기준에 맞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저기 현지에서 같이 호스트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 줘서 이렇게 소식을 알려준다는 거는 현지에 있는 회사가 있어서 그렇게 알려준다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교환학생 재단이 하는 역할이 바로 현지에 있는 학생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인데요. 교환학생 재단에서 고용된 그 현지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로컬 코디네이터. 그래서 그분들이 학생들이 사는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 그 역할을 맡아주시고 그리고 그 코디네이터가 없으면은 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사실은 비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단점은 그 자리가 스팟이 잘 안 나고 굉장히 자리 잡기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지원해서 자리 여유가 있을 때는 지원이 가능한데 조금만 늦어지고 그러면은 자리가 없어서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도 1년을 뭐 기다려서 다음 해에 지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만 그 학생이 배정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무상으로 학생들을 숙식을 제공할 그 모든 백그라운드 검증을 거친 홈스테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홈스테이가 있는 그 지역에 지역 관리자 역할을 해주실 그런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학생 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제 그 홈스테이 집에 살게 되면 그 지역 관리자 분께서 뭐 학생이 무슨 일 있을 때는 그 홈스테이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도 되고 유학원인 저희 선생님 그리고 상의를 해도 되고 그리고 그 가까이에 있는 지역 관리자한테 상의를 해도 돼요. 그래서 어떤 루트든 간에 학생의 어떤 의견이 있거나 학생의 문제가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이 오고 제가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네. 이거는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저는 중국에서 알아보고 있던 중에 인제 이 네, 정보를 알아서 오늘 줌 네네. 미팅에 들어왔는데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약 14만 원, 한국 돈으로 2,800만 원이 네. 참가비였어요. 그래서 차이가 800만 원이나 되는데 혹시 이런 거는 왜 있는지.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환학생 재단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을 좀 그 아까 하는 업무들에 대한 그 비용을 조금 높게 책정한 것도 있고 그거보다 뭐 저렴하게 책정을 한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공되는 그런 그 서비스라든가 학교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게 제공이 되지만 그 차이점은 그 재단에서의 그런 비용을 관리 비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 이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더 비싼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서비스가 더 우수하거나 뭐 혹은 또 저렴하다고 해서 서비스가 덜 우수하거나 뭐 그런 점이 없고요. 그거는 그냥 그 재단의 어떤 운영 방침이나 재량이기 때문에 학생 부모님이 잘 비교해 보시고 누가 더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는 재단이고 유학원인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안내를 해드리면은 그 여름방학 때 어떤 그 경험을 그 액티비티를 할지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홍콩 대하고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매년 그 학생들에게 서머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그 영어 캠프와는 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대학 입학 원서 내듯이 그 미니 대학 원서 그 체험 같이 그 자소서도 내고 뭐 성적표도 내고 원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해서 선발된 학생들만 참가를 할 수가 있고요. 성적이 너무 낮거나 하면은 참가할 수 없고 그리고 수업을 받는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깊이가 있고 요 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캠퍼스만 빌려서 외부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대학에서 자기네들 대학 학생들을 나중에 선발하는 데에 미리 좀 학생들도 검토도 하고 학생들도 대학 경험을 해보고 대학 기숙사 생활도 해보고 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서 이거는 예전부터 아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한번 문의 주시고 참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드린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나면 신청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니까 꼭 관심을 가지고 그 조건이 맞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일단 한번 더 깊이 알아보시고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질문하신 분이 한 분 더 계신데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서류를 얼마나 빨리 준비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서류의 양이 거의 한 뭐 10가지, 2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는 뭐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뭐 예방접종 기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그 홈스테이 부모님에게 편지까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서류를 빨리 준비한다면 한 2주, 뭐 1, 2주 안에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천천히 준비한다 그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는 학생이 서둘러서 준비를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좋은 교육 정보가 있으면 그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